여러분, 운동이 건강에 좋다는 말은 너무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운동을 하라고는 하는데 막상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잘 안 알려줍니다. 헬스장은 부담스럽고 걷기만으로는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들고 달리기는 무릎이 먼저 걱정됩니다. 이 지점에서 의사들이 조용히 주목해온 운동이 있습니다. 바로 계단 오르내리기입니다. 계단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아파트, 지하철역, 회사, 병원, 특별한 장비도 시간도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 평범한 계단이 왜 심혈관 질환과 성인병 예방에서 강력한 도구가 될까요? 핵심은 몸이 반응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평지를 걸을 때와 계단을 오를 때 몸속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계단을 오르는 순간 심박수가 빠르게 올라갑니다. 숨이 짧아지고 산소 요구량이 급증합니다. 이 말은 곧 심장이 더 세게,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같은 시간, 같은 속도로 움직여도 계단에서는 심장이 훨씬 더 많이 훈련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힘들다는 게 아닙니다. 계단 오르기는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이 동시에 작동합니다. 허벅지, 엉덩이, 종아리 근육이 체중을 들어올리며 강하게 수축합니다. 이 큰 근육들이 움직일수록 혈액은 더 많이 필요해지고 심장은 더 적극적으로 펌프질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혈관 안쪽, 즉 혈관 내피 세포가 자극을 받습니다. 혈관 내피는 혈관 건강의 핵심입니다. 이 세포가 자극을 받으면 혈관을 이완시키는 물질, 산화질소가 분비됩니다. 산화질소는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고 혈압을 낮추며 혈액 흐름을 개선합니다. 그래서 계단 운동은 단순한 체력 단련이 아니라 혈관을 직접 훈련시키는 운동이라고 불립니다. 또 하나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에너지 소모 방식입니다. 평지 걷기는 지방과 탄수화물을 서서히 씁니다. 반면 계단 오르기는 짧은 시간 안에 폭발적인 에너지 사용을 요구합니다. 이때 몸은 혈당을 빠르게 끌어다 쓰고 근육 속 저장된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소모합니다. 이 반응은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성인병의 핵심 원인인 대사 기능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연구들을 보면 계단 오르기를 꾸준히 한 사람들은 같은 시간 걷기만 한 사람보다 심폐 능력이 훨씬 빠르게 개선됩니다. 중요한 건 시간이 아닙니다. 강도입니다. 계단은 짧아도 효과가 있습니다. 하루 5분, 10분이라도 심박수를 확실히 올릴 수 있다면 몸은 분명히 반응합니다. 이 점이 바쁜 중년, 노년에게 계단 운동이 특히 유리한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엘리베이터 앞에서 잠깐 망설일 때 사실 몸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조금 숨차도 괜찮다고, 조금 힘들어도 그게 건강으로 돌아온다고. 왜 수많은 운동 중에 계단이 선택되는지 그 과학적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다음 흐름에서는 이 계단 운동이 혈압과 혈관을 어떻게 바꾸는지, 심혈관 질환 위험을 어떤 방식으로 낮추는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몸에서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것은 근육이 아닙니다. 혈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혈관은 가만히 있는 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혈관은 끊임없이 반응하는 살아있는 조직입니다. 특히 혈관 안쪽, 혈관 내피는 자극에 따라 건강해지기도 망가지기도 합니다. 계단을 오르는 순간 심장은 더 빠르고 더 강하게 피를 밀어냅니다. 이때 혈관 안을 흐르는 혈류 속도가 갑자기 빨라집니다. 이 흐름의 변화가 혈관 내피를 자극합니다. 이 자극이 반복되면 내피세포는 하나의 신호를 내보냅니다. 혈관을 열어라. 이때 분비되는 물질이 산화질소입니다. 산화질소는 혈관을 이완시키고 혈관 벽을 부드럽게 만들며 혈압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즉, 계단 운동은 약을 먹지 않고도 혈관 확장 신호를 몸 스스로 만들게 하는 훈련입니다. 고혈압이 왜 생길까요? 혈관이 딱딱해졌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혈관이 고무줄처럼 잘 늘어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운동이 부족해지면 혈관은 점점 굳습니다. 이 상태에서 심장이 피를 밀어내면 압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계단 운동은 이 굳어진 혈관을 다시 움직이게 합니다. 숨이 차는 강도의 운동이 반복될수록 혈관은 압력을 견디고 늘어나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이걸 혈관 탄성도가 좋아진다고 표현합니다. 혈관 탄성도가 좋아질수록 심장은 같은 일을 하더라도 덜 힘들어집니다. 이 변화는 수치로도 확인됩니다. 계단 운동을 수주 이상 꾸준히 한 사람들은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이 모두 낮아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약을 늘리지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동맥 경화입니다.
동맥경화는 혈관벽에 염증과 노폐물이 쌓이며 혈관이 좁아지는 과정입니다. 계단 운동처럼 심박수를 올리는 운동은 염증을 줄이는 방향으로 몸을 바꿉니다. 혈관 내피 기능이 회복되면 콜레스테롤이 혈관 벽에 달라붙는 과정도 둔화됩니다. 그래서 계단 운동은 단순히 혈압만 낮추는 게 아니라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치명적인 사건이 위험 자체를 낮춥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속도나 층수가 아닙니다. 혈관은 강도에 반응합니다. 천천히 여러 층을 오르는 것보다 숨이 찰 정도로 짧게 오르는 쪽이 혈관 자극은 더 큽니다. 물론 무리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약간 숨이 차고 말이 끊길 정도의 강도는 혈관에게는 훈련 중이라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이 신호가 반복될수록 혈관은 더 유연해지고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계단 운동은 눈에 보이는 근육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혈관을 먼저 바꾸는 운동입니다. 혈압약, 혈관약을 먹고 계신 분들도 이 원리는 똑같이 적용됩니다. 약은 증상을 관리해주지만 혈관을 다시 훈련시키는 건 움직임뿐입니다. 계단은 그 훈련을 가장 간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혈관이 아니라 몸속 에너지 이야기를 해봐야 합니다. 계단 운동이 혈당과 대사 기능을 어떻게 바꾸는지 그 연결고리를 다음 흐름에서 자연스럽게 이어가 보겠습니다. 혈관 다음으로 계단 운동이 가장 크게 건드리는 곳은 혈당과 대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당뇨는 단 것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움직이지 않는 근육이 더 큰 원인입니다. 근육은 몸에서 가장 큰 포도당 저장고입니다. 그런데 이 근육을 잘 쓰지 않으면 혈당은 갈 곳을 잃습니다. 그러면 혈당은 혈관 속을 떠돌고 췌장은 인슐린을 더 많이 분비하게 됩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몸은 점점 인슐린에 둔해집니다. 이걸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계단을 오르는 순간 이 흐름이 바뀝니다.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은 온몸에서 가장 큰 근육입니다. 이 근육들이 체중을 들어올리며 강하게 수축하면 혈당을 즉시 에너지로 끌어다 씁니다. 중요한 점은 이 과정이 인슐린 없이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즉, 계단 운동은 혈당을 낮추기 위해 췌장을 혹사시키지 않습니다. 근육이 직접 혈당을 가져다 쓰는 가장 이상적인 방식입니다. 그래서 연구를 보면 식후에 가볍게라도 계단을 오르는 사람은 혈당 스파이크가 뚜렷하게 줄어듭니다. 식사 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으면 혈관 손상도 덜 발생합니다. 당뇨 합병증이 줄어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혈당이 잘 관리되면 지방 대사도 함께 바뀝니다. 계단 운동은 짧은 시간에 에너지를 많이 쓰기 때문에 몸은 지방을 꺼내 쓰는 스위치를 켜게 됩니다. 특히 복부와 내장 지방이 이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동원됩니다. 내장 지방은 단순한 살이 아닙니다. 염증 물질을 내뿜고 혈압과 혈당을 동시에 망가뜨리는 위험한 지방입니다. 계단 운동을 꾸준히 하면 체중이 크게 줄지 않아도 허리둘레가 먼저 줄어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체중계 숫자가 안 바뀌어도 몸속 환경은 확실히 달라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지방간입니다. 지방간은 술 때문만이 아닙니다. 혈당이 높고 운동이 부족하면 간은 남는 에너지를 지방으로 저장합니다. 계단 운동처럼 강도가 있는 움직임은 간에 쌓인 지방을 에너지로 끌어내는 신호가 됩니다. 그래서 꾸준한 계단 운동은 지방간 수치를 개선시키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오래가 아니라 짧고 확실하게입니다. 1시간 걷는 게 버겁다면 하루 여러 번, 계단 몇 층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숨이 약간 찰 정도의 강도입니다. 그 강도가 혈당을 움직이고 지방을 깨우고 대사를 다시 살아나게 합니다. 계단 운동은 약처럼 즉각적인 숫자를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몸속에서는 가장 근본적인 변화가 조용히 시작됩니다. 혈당이 안정되고 지방이 줄고 대사가 깨어나는 과정입니다. 이제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있는 심장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계단 운동이 심장을 어떻게 단련시키고 심혈관 질환 위험을 어떤 방식으로 낮추는지 다음 흐름에서 자연스럽게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혈관과 대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항상 심장이 있습니다. 심장은 하루도 쉬지 않고 온몸에 피를 보내는 기관입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이 심장이 점점 약해진다는 점입니다. 심장은 근육입니다. 쓰지 않으면 약해집니다.
하지만 무작정 혹사시키면 오히려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중년 이후의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심장을 안전하게 그러면서도 확실하게 훈련시키는 방법입니다. 계단 운동이 여기서 빛을 발합니다. 계단을 오르면 심박수가 빠르게 올라갑니다. 이때 심장은 한 번에 더 많은 피를 내보내야 합니다. 이걸 심박출량이 증가한다고 표현합니다. 이 자극이 반복되면 심장은 같은 박동수로도 더 많은 피를 보낼 수 있게 됩니다. 즉, 심장이 효율적으로 강해집니다. 이 변화는 최대산 소섭출량이라는 지표로 확인됩니다. 최대산 소섭출량은 심폐 능력의 핵심 지표입니다. 이 수치가 높을수록 심혈관 질환 위험과 사망률은 눈에 띄게 낮아집니다. 계단 운동은 짧은 시간에도 이 수치를 빠르게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연구에서는 계단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이 엘리베이터를 주로 사용하는 사람보다 심혈관 사망률이 낮게 나타납니다. 특별한 운동을 하지 않았어도 말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심부전입니다. 심부전은 심장이 멈추는 병이 아니라 심장이 충분히 일을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 질환은 고혈압, 당뇨, 비만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계단 운동은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자극합니다. 혈압을 낮추고 혈당을 안정시키고 체지방을 줄이며 그 결과 심부전 위험도 함께 낮아집니다. 중년 이후 숨이 쉽게 차는 분들이 계단을 피하는 이유는 대부분 두려움 때문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피할수록 심장은 더 빨리 약해집니다. 물론 무리한 속도는 금물입니다. 하지만 안전한 범위에서 숨이 찰 정도의 자극은 심장에게 아직 쓸 수 있다는 신호를 줍니다. 이 신호가 심장 노화를 늦춥니다.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점이 있습니다. 계단은 오르기만 하는 운동이 아닙니다. 내려오는 과정에서도 심장은 미세하게 조절 훈련을 합니다.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지 않도록 혈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조절 능력이 함께 길러집니다. 이 능력은 어지럼증, 실신 예방과도 연결됩니다. 그래서 계단 운동은 심장을 키우는 동시에 심장을 지키는 운동입니다. 강하지만 위험하지 않게 빠르지만 조절 가능한 방식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을 정리할 차례입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계단 운동을 할 수 있을까요? 연령별, 질환별로 어떤 기준이 필요한지 마지막 흐름에서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계단 운동은 분명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하지만 방법이 잘못되면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강조하는 건 얼마나 하느냐보다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먼저 강도 이야기부터 정리하겠습니다. 계단 운동의 기준은 층수가 아닙니다. 숨입니다. 계단을 오를 때 말을 이어가기 조금 버거운 정도 짧은 문장은 가능하지만 길게 말하기는 힘든 수준. 이 정도가 가장 이상적인 강도입니다. 이 강도는 심장과 혈관, 대사에 효과적인 자극을 주면서도 위험하지 않습니다. 시간은 길 필요가 없습니다. 하루 5분, 10분이면 충분합니다. 한 번에 몰아서 해도 되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눠도 됩니다. 중요한 건 매일 반복하는 것입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40대와 50대는 오르기에 집중해도 됩니다. 내려올 때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해도 괜찮습니다. 무릎 보호가 우선입니다. 60대 이상이라면 내려오는 동작에 특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발바닥 전체로 디디며 내려오십시오. 통증이 있다면 무조건 중단입니다. 질환이 있는 분들은 기준이 더 중요합니다. 고혈압이 있는 경우 운동 중 숨을 참지 마십시오. 힘을 줄 때 자연스럽게 내쉬는 호흡이 필수입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은 공복보다는 식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가 안전합니다.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는 걸 막아줍니다. 심장 질환 병력이 있다면 속도를 줄이십시오. 경쟁하듯 오르는 운동은 금물입니다. 규칙적인 리듬이 심장을 가장 안정적으로 훈련시킵니다. 계단 운동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릎 통증이 지속적으로 심한 경우, 어지럼증이나 흉통이 나타나는 경우, 운동 중 호흡이 갑자기 가빠지거나 가슴이 조이는 느낌이 있다면 즉시 멈추셔야 합니다. 이건 운동 효과가 아니라 경고 신호입니다. 계단 운동의 가장 큰 장점은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별한 운동복도 시간 예약도 필요 없습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선택하는 순간 이미 운동은 시작됩니다. 하루 한 번의 선택이 혈관을 바꾸고 혈당을 바꾸고 심장을 바꿉니다. 작아 보이지만 이 선택이 쌓이면 약보다 강력한 결과를 만듭니다. 몸은 복잡한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규칙적인 자극, 반복되는 움직임, 그리고 무리하지 않는 지속성. 계단 운동은 이 세 가지를 모두 만족시키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이 좋은 정보를 주변에 꼭 널리 알려주시고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